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정부의 지방대 지원 정책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 선정 이후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대학 간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추진하는 통합 방안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도 3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 모델인 통합 강원대와 한림대입니다. 통합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4개 캠퍼스는 각각의 지역에 특화된 분야로 대학을 캠퍼스를 특성화하겠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에는 정부의 집중 지원이 뒤따릅니다. 규제 혁신이 우선 적용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투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5년에 걸쳐 막대한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 통합에 성공한 강원대는 2천억 원, 한림대는 1,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도 1 국립대로 통합되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지 벌써 5달이 흘렀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잡음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습니다. 통합대학의 특성화 과제인 5대 혁신센터가 춘천 중심으로 배치됐다는 겁니다. 강릉원주대 평의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원격교육센터와 한국어어학당 등 국제교류 혁신센터는 춘천과 강릉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청색기술센터는 강릉에 유치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그 부분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5개 그 교육 혁신센터들이 좀 여러 가지 지역의 균형을 맞춰서 배치가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과 관련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학생들의 마찰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동문회 차원에서는 총장 임명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총장이 메인 총장으로서 그 4개 대학교의 캠퍼스 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우리 대학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저희들한테는. 두 대학이 다음 달 말 교육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보완안이 통합대학의 큰 윤곽을 담아내 사실상 확정 계획안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컬 30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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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5천 명이 동문회 이름으로 구성합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열 국립강릉원주대 기획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국립강릉원주대 총동문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후에 지금 처음으로 시사반장에 나오셨는데요. 글로컬 30 사업이 무엇이고 그간의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식과 기술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인구 감소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글로컬 대학 30의 출발점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교육부에서 선정 시 한 개 대학당 총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되었고 23년도에 10개의 모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원주대학교는 강원대와 공동으로 1도 1 국립대를 통한 글로컬 대학도시 구현을 모델로 신청을 하여 작년 6월 예비 지정을 거쳐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혁신 방안으로서
강릉 원주대의 경우에 1도 1 국립대를 제안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지역대학 한 곳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이 전폭적인 지원 계획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 1차 연도였던 지난해 지원 예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강릉 원주대학교와 강원대 그 한 모듈에 8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1,000억 대비 굉장히 작은 금액이긴 한데요. 그 1차 연도 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기간이 최종 선정 월이 11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금액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작게 배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 11월에 발표가 되고 작년에 80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상당히 빨리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가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글로컬 대학들에게 컨설팅과 실행계획서 제출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는 어떤 제안들을 했습니까? 이제 현재 2건의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국립대학 거버넌스 혁신 모델, 1도 1 국립대학의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 보완 및 규제 혁신 과제 도출이라는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강릉 캠퍼스에서는 가칭 청색기술센터와 가칭 한국어센터의 신설을 제안했고요. 캠퍼스 총장제에 대한 캠퍼스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컨설팅 완료 후에 2차 연도 예산이 아마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 교부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1차 연도는 벌써 되었고요. 2차 연도인 올해 24년도는 사실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초 컨설팅은 6월 말 목표로 완료가 목표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6월에 그 컨설팅이 의견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가 평가되고 그 수정사업계획서 내에 있는 24년도 예산을 검토하여 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산 교부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또 다시 평가한 뒤에 그걸 토대로 예산이 아마 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일 교육부 처관 주제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대학들과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릉 원주대학도 참석을 했었을 텐데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글로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 개선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그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고요. 그 대표적으로 신설 첨단학과에 대한 편입학 선발 근거 마련 등 여러 그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그런 그 회의였습니다. 예. 신설 첨단학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1개 그 규제 개선 사항 중에 한 건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지난해 글로컬 대학 30사업 통합 문제로 강원대 삼척 캠퍼스 동문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1도 1 국립대 추진에 대해서 이 강릉 원주대 총동문회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0.7명대입니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학력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1도 1 국립대학이라는 방법으로 두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느 일방의 입장이 아니라 상생과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이 통합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통합 자체는 반대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올해 초 강원대에 전달된 이 통폐합 신청서에 대해서는 강릉 원주대 총동문회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작년 봄 예비 계획서가 제출된 이후에 작년 10월에 2023년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 실현 계획서라는 문건이 교육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대체 통합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총동청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이 있고 난 이후 작년 말에서야 저는 실행 계획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총동청에서는
본 문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너무 많으며 계획서가 강원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한 대학평의회에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 통폐합 신청서라는 안건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반려를 했습니다. 참고로 대학평의회는 대학교의 최고의 심의기구이며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 조교, 교직원, 학생대표, 그리고 총동창회에서 1인이 참여합니다. 총동창회는 약 10분의 1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심의를 반려하게 됩니다. 예. 통합 자체는 반대는 아니나 그 통합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직접 보셨을 때 이것이 좀 강원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이대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춘천 캠퍼스의 역할이 좀 강조가 되고 캠퍼스 간의 균형 발전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금 우려가 되는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첫째, 통합대학교의 교명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원대학교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통합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통폐합 신청서 4 통폐합 목적 및 특성화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캠퍼스 특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혁신, 90점 필요에 의하여 대학 지역 협력에 기반한 동반 성장형 멀티 캠퍼스 구축으로 지역 혁신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배경과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거창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5대 혁신센터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원격 교육센터, 국제교류혁신센터, KNU 창업진흥원, 집중교육센터, 현장체험 오픈센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5대 혁신센터가 삼척에 하나, 원주에 하나, 나머지는 춘천에 모두 배치하고 강릉에는 배치 계획이 없습니다. 셋째,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거버넌스 부분은 더 참담합니다. 총장님은 춘천에 계시고 대학 본부도 춘천에, 교학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국제협력부총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정책기획실이 총장 직속으로 춘천에 있습니다. 강릉 및 각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이 있는데 직제표상에는 정책기획실 아래로 보입니다. 캠퍼스 총장 선임 또한 총장이 추천하고 대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웃기는 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제의 특징을 적용하여 대학 간 연합체 형태로 통합한다고 말은 했는데 같은 신청서, 같은 페이지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표를 실어 놓기까지 합니다. 네 번째,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이것도 복잡한 말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결국 학과, 단과대학을 재구조화, 통합, 전환하여 2026년 3월 통합대학교에서 각 캠퍼스별 정원 감소 없이 통합대학을 출범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이후를 걱정합니다. 저희는 캠퍼스 간 정원 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명을 새롭게 어떻게 지을 것이냐, 또 새롭게 통합되는 학교의 총장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해주셨고요. 네. 동반 성장형 멀티 캠퍼스가 목적인데 강릉에 새롭게 설립되는 혁신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것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과 구조조정 간의 캠퍼스의 어떤 그 정원 조정이 또 아마도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통폐합 신청서에 대한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셨는데 이번 통폐합 신청서에 대해서 강릉 원주대 총동문회와 대학평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최고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려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총장님은 아무런 추가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직인을 나린 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학평의회, 교수회, 총동창회를 비롯한
10여 개 단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학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 구성원들이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된 점, 그 내용에 있어 상호 균형 발전의 내용이 결여된 점을 들어 정당한 절차 없이 제출된 신청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도 아마 나름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총동문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이번 그 통폐합 신청서의 핵심은 26년 3월 캠퍼스 총장제를 기반으로 통합한다이고, 이번 그 통합 신청서는 글로컬 대학 사업 성과를 위해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태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부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그 계획서 완성 과정에서 총동창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과거에 강원대와 삼척대학교 통합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이었던 삼척대학교 측에서 여러 면에서 불만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강릉원주대 구성원들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영동 지역 캠퍼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이 두 대학의 구조조정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통합을 전제로 한 그 글로컬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 상황이고요.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 캠퍼스 특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학 정원 기준으로 강릉과 원주 캠퍼스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결국 두 대학이 일종의 구조 조정에 들어가기는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총동문회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학은 그 지역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 듣기만 해도 우울한 이야기들이 살아생전 눈으로 현실로 목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800명 수준입니다. 이제 강릉에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도 폐교 내지는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수년 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전제하에 미래지향적인 두 대학의 통합이 아니라 더 작은 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이라면 옳지 않습니다. 강릉이라는 지역사회의 커다란 재앙을 하나 더 얻는 통합은 안 됩니다. 그것은 1946년 강릉 사범학교에서 출범한 강릉원주대학교가 강릉이라는 지역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작은 대학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와 강릉 지역의 사이에 이 연계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춘천과 원주, 강릉, 삼척, 도계 이 5개 캠퍼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캠퍼스별 특성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춘천은 교육 연구, 원주는 산학 협력, 강릉은 지학연 협력, 삼척은 지역 산업이라는 캠퍼스 특성화는 글로컬 30 본지정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캠퍼스 간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컨설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핵심 과제인 거버넌스는 캠퍼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캠퍼스 총장 임명 과정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마 저 시청자분들께서 이 캠퍼스 총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강원대학교, 통합강원대학교죠. 거기에 총장님과 각 캠퍼스별로 또 두게 되는 캠퍼스 총장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대학에 총장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으니 지금 1도 1 국립대 체제에서 캠퍼스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 캠퍼스,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 각각 캠퍼스에 캠퍼스 총장을 두고 이분들이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학의 총장은 한 명이나 각 캠퍼스의 자율성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캠퍼스 총장이라는 또 독특한 지위를 하나 이렇게 부여한 형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새로운 그런 그 체제라서 교육부와도 이제 규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각 학교마다 특성화를 해서 통합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과 동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께서 강릉은 또 지학연 협력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과 함께 상생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요? 예,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의 대학본부 관련 조직을 개편했고요. 캠퍼스 특성화에 필요한 사업 및 조직 설치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릉 캠퍼스에서는 아까 동창 회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강릉 캠퍼스에서는 센터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는 이제 저희 현 집행부에서는 강릉 캠퍼스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청색기술센터나 통합된 강원대학교의 입학 전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한국어센터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원주 캠퍼스에는 현장 체험 오픈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이런 기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계속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 이 청색기술센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색기술이라 하면 굉장히 정의 자체가 아직 분분한데요. 자연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을 모방을 해서 아니면 자연으로부터 어떤 기술의 독창성을 얻어내서 그것을 기술화하는 일례를 들어서 연잎에 발수되는 그런 표면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뭐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상업화가 되고 산업화하는 그런 기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기술센터는 지금 우리 천연 바이오를 특화로 하고 신소재를 특화로 하고 있는 강릉 캠퍼스에 아주 잘 맞는 그런 기술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천연물이나 신소재 관련된 청색기술센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역의 어떤 산업계와 구체적인 어떤 협력 방안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릉 지역은 다른 캠퍼스와는 달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과 키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과 잘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처장님 아까 한국어 센터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은 강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통합강원대학교가 되겠죠. 네.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다 강릉에 와서 그러면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는 말씀이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노력 중에 있고요.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와서 학업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입학 전에 한국어 센터에 들어와서 좀 더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실제로 우리 대학 학위 과정에 이제 다음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진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학위 과정에 들어오는 그런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처장님께서 또 나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동문회 입장에서 이런 센터가 아까 좀 마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강릉에라는 우려를 좀 펴주셨는데 이런 청색기술센터나 한국어센터 도입 방안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마 강원대 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전에 센터 한 개,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강릉 원주대학은 46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릉 사범대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원대학은 1947년도 춘천농업대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 뿌리가 더 1년 깁니다. 근데 지역의 균형 발전, 상생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대학 본부가
강릉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캠퍼스별로 이동이 가장 불편한 춘천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춘천 캠퍼스가 가장 학생 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라는 것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전임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합의서 또는 계획서가 만들어져도 문제 있는 건 다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처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미 계획서, 신청서 이런 모든 앞서간 서류들의 기본 원칙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오늘 사회자께서도 계속 통합 작업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 평의원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심의를 안 하고 반려시켰던 내용인데, 여기 제목이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통폐합 신청서입니다. 통합과 통폐합은 엄연히 다릅니다. 통폐합이란 것은 어쨌든 폐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 신청서가 아니라 통폐합 신청서일까 했을 때, 물론 뭐 교육부의 양식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각이 있다면은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의 통합 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일방의 어떤 자존심 또는 어느 일방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통폐합 신청서로 했고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합의서입니다. 예. 합의서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MOU 뭐 같은 뭐 그런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현재 강원대학의 상징인 KNU만 있습니다. 예, KNU가 있습니다. KNU만 있는데 강릉원주대의 상징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저희 민간 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그 기업들도 서로 상호 존중의 의미로서 좌우에 그 각 주체들이 사인을 하는 법인데, 여기 신청서에 보면은 위에 강원대 총장님이 사인하시고 아래 부분에 강릉원주대학 총장님이 사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총동창회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세부 내역도 문제가 많지만 이런 두 페이지만 봐도 너무 굴욕적이고 이미 질에 이렇게 패배적인 이렇게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손쉽게 강릉대학교라는 어떤 교명이 강원대학교로 통합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강릉원주대학교는 없어지고 강원대학교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통폐합에서 패를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서 강릉 캠퍼스 좀 소외되는 느낌을 아마 좀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초장님께서도 캠퍼스 총장제 취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거기에 더해서 아예 대학 본부가 강릉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총동문의 입장에서 아까 학교 명칭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학교 명에 대한 의견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강원대학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강원대학교는 KNU를 씁니다. 강원대학교 할 때 강은 K로 시작됩니다. 저희 강원도는 G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원대학교는 강원도와 우리가 말하는 강원도와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부르는 강원대학교에서 진짜 통합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강원 국립대학교라는 풀네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문 약자도 GWNU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신청서와 이 서류에 다 보면은 KNU가 그대로 쓰입니다. 이것은 통합된 대학교와 통합 전 강원대학교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 5만 동문들에게도 자존심, 또 강릉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대학교는
대승적으로 교명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통합된 의미를 살리는 교명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동물회장님께서 굴욕적이다라는 좀 강한 표현도 좀 쓰시면서 좀 우려를 좀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학교 측에서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창회장의 그 우려를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수정사업계획서가 6월 달까지 쓰여져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원대와 협력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동창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계획서 작업에 있어서 또 대화 소통이 있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고요. 아까 또 처장님께서 캠퍼스 강릉에 있는 뭐 이렇게 학과 인원을 감축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고려를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간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강릉원주대 총동문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의 어떤 활동,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동문들에게 이번 통합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앞으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지금 새로 구축되는 그 강원 원주대학교 지도부나 또는 강원대학교도 새로 지도부가 구축이 됩니다. 뭐 그들이 저희 투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 연합을 전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합의와 연합을 이끌어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현명한 해법을 찾는 방법은 결국 대화와 소통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잘 찾아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 전환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신청서와 관련해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구성원들의 그런 지지를 받게 됐지만, 통폐합 신청서는 그 좀 적극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대학 그 본부에서의 어떤 노력, 대학 구성원과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 교명이라든가 거버넌스 측면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좀 생략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그 대학 평윤회 심의 결과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원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심의를 결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본부는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교육부에 제출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 총장의 입장에서는, 전임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 14일 이내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이 뭐 3일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속도보다는 어쨌든 절차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원대 측 본부에, 그리고 이제 글로컬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다 강원대학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하는 것들이 지금 알려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릉 캠퍼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리고 글로컬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강릉 캠퍼스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내용으로 이 지역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뭐냐면 전 집행부가 강원대학 측에다가 이제 글로컬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강원대학이 해주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릉원주대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것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사실 강원대학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작년에 다 결정이 났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강원대학하고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가진 문화를 생각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2026년부터 강원대학교라는 교명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급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재학 중이던 학교가 이름이 교명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물론 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저희 총학생회나 혹은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제 물리적 이동이나 혹은 학과 통폐합 관련해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 동문이나 선배들이 만들어온 학교 그리고 단과대학, 학과만의 이제 문화가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 점은 강원대랑 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더욱 복지가 늘어나고 혹은 더욱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박도현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통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사실은 새롭게 뭔가를 아이디어를 짜고 기획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통합한다는 거에 큰 틀은 세워졌지만 그 구체적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채워야 할 곳들이 지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대학교가 지금 두 대학교 간의 이제 통합이니까요. 한 대학교가 완전히 주도하고 한 대학교는 완전히 피동적으로 빠지고 이게 아니라 같이 아이디어를 머리 맞대고 짜서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소통에 있어서 전임 총장님 때보다 더 활발한 소통, 더 능동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견지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미 지금 임명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임명 전에 그런 준비들을 좀 해왔고 현재 강원대학교의 총장님과의 한 라인이라든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시로 지금 의사소통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좀 더 빨리 가속을 붙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현재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이내 정도에 다시금 한번 주요 보직자들끼리 만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강원대 총장님이 우리 학교에 제 취임 전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춘천으로 또 가서 그간의 미비한 부분이나 새롭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협의를 하고 제안하고 디스커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글로컬 사업 또 통합과 관련돼서 구성원 또는 지역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전임 집행부보다 구성원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정보를 다 즉시 오픈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투명하게 행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성원의 게시판 같은데 진척사항을 리얼타임으로 올리고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다 오픈하는 방향, 이런 방향을 택할 거고 동창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주 만나 뵙고 진척사항에 대해서 또 동창회 분들이 그 게시판에 임원분들이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오픈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역민이 걱정하시는 것과 관련된 결정 사항이라든가 진행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이런 보도의 기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릴리즈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지역민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학교에서 취업과 관련된 또는 창업과 관련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게 단지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직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현재의 교육부의 이제 방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 전공으로 길을 찾아서 가는 학생의 숫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전부 전공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서 너무 묶어놓지 말고 무엇이 됐든지 자기가 좀 찾아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개척하고 이런 길을 터줘라라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전공학과라든가 자유전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장려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학생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다른 저희 기성세대가 나온 대학교의 교육 방식과는 좀 더 다른 학생이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걸 택할 수 있는 기존에도 복수전공, 융합전공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찾는 데 있어서 막힌 장벽을 좀 더 낮춰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전과 많이 다른 좀 창의적인 플랜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이나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대학이 아무리 어떤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깨닫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힘내서 파이팅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어떻게 학교가 지원할 것이냐 그 미래를 향해서 학교가 뭔가를 이끌어 나간다기보다는 옆에서 동행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교는 항상 고민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과 같이 머리 맞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터이니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힘내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